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어느 날 다윗 왕 집안의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메뉴에 삶은 달걀이 나왔는데 여러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못 참고 얼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이윽고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접시만 텅 비어 있는 것이 쑥스러웠던 아이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 한 개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아이는 빌려주긴 하겠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달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내게 주었을 이익까지 전부 계산하여 돌려준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달걀을 빌려줄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고 내 의견을 따를 수 있어? 응, 꼭 그렇게 할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달걀을 빌렸던 아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한참 후 어느 날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때 빌린 달걀이 하나였지. 여기 있어. 그러나 달걀을 빌려준 아이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왜 하나야? 그보다 훨씬 많잖아. 의견이 서로 달라진 두 아이는 다윗 왕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다윗 앞에 나아간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이 만들어냈을 이익까지 전부 받아야겠어요. 두 아이의 말을 들은 후 다윗은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빌렸던 것을 전부 갚으라고 말했다. 만약 그동안의 것까지 쳐서 모두 갚는다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걸요. 대체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빌려준 아이는 계산을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되어 나와요. 그 병아리가 두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새끼를 치게 되죠. 세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병아리가 커서 각각 18마리의 새끼를 낳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매년 계산하다 보면 그러고 보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달걀을 빌린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며 법정을 나왔다. 아침 솔로몬이 법정 밖에 있는 것을 본 소녀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 왕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저에게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소년에게 좋은 지혜를 일러주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밭에 가서 있다가 대왕의 군대가 지나갈 때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대답해야 해. 너의 대답을 들으면 아마 병사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되물을 것이야.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소년은 즉시 밭에 나가 솔로몬이 말해준 대로 밭에 삶은 콩을 심기 시작했고 상황은 솔로몬의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병사들이 지나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이야기는 어느새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 왕은 곧 소년을 불렀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내 생각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대답했으나 왕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지혜를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년에게 재차 묻자 소년은 사실은 솔로몬이 일러준 것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왕은 솔로몬을 불러 달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소년은 솔로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매듭 짓게 되었다.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진실도 파괴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